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혜윤이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죠.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직무 4가지를 쓰시오. 필수 법령에 나오는 문제네요. 자, 바로 써보죠. 자, 1번.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번. 보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3번 작업의 중지. 4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뭐죠? 다들 아시죠? 협의조정이죠.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 필수법령은 저희 교재 앞쪽에 나열되어 있고요. 1번부터 8번까지도 있지만 그 외 추가된 문제도 한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또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러로프의 절단 하중이 2000kg일 때 허용 하중은 얼마인가? 단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5이다. 자, 이거는 지금 다 식이 다 주어져 있네요. 일단 안전율 보시죠. 안전율은 최대 사용 하중분의 절단 하중입니다. 따라서 안전율 5라고 나와 있죠. 안전율. 그래서 식에 대입해서 5는 최대 사용 하중분의 절단 하중. 그럼 이거를 바꿔야겠죠. 5랑 최대 하중간 이항이 되죠. 이항이. 그럼 이항을 했을 때 최대 사용 하중분의 5분의 20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00kg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단위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식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져 있으면 단위를 빼고 쓰시면 되고, 단위가 적혀있지 않다면 400kg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쉬웠던 계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정전기 발생 대책 5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저희 몇 번 나왔던 문제죠. 바로 답안 써보시죠. 자, 가습이죠.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는 거죠. 3번은 대전 방지제를 사용하고 4번은 제전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은 접지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전기가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기 위해서 도전성 재료를 쓰는 거고 대전 방지제 쓰는 거고 제전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정전기는 전기가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지침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일단 유명한 암기법 있죠? 로작 2가 됩니다. 자, 풀어보실까요? 가로에 들어가는 내용은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2번 작업 중에 매니플레이터죠. 매니플레이터의 속도가 되는 거고요. 자, 3번은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 방법, 이상을 발생한 경우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언급해 드렸습니다. 3문제 나온다고. 그 3문제의 차이를 정확하게 암기해 두셔야 하고, 저희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도 로봇에 관련된 문제를 또 따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양립성의 종류 3가지를 적고 사례를 들어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많이 봤던 문제죠. 여러분들 이제는 뭐 눈 감고도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은 수준까지 오셨을 거예요. 자, 1번. 개념 양립성. 온수는 뭐죠? 우리 정수기의 온수는 뭐죠? 빨간색이죠. 빨간색. 그 냉수. 냉수는 뭡니까? 다 아시죠?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자, 공간 양립성.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 기계가 작동하는 거죠. 오른쪽 기계.
제가 앞전에도 언급해 드렸던 내용 있죠. 가스레인지 버튼 생각해라고. 가스레인지 버튼을 왼쪽으로 돌린 게 아니죠. 오른쪽으로 돌려야지만 가스레인지 불이 올라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운동 양립성.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우리 운전할 때 오른쪽으로 핸들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바퀴는 오른쪽으로 가죠.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회전 바퀴가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마지막 양식 양립성은 기계가 특정 음성에 대해 정해진 반응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KT에서 나오는 기가진입니다. 기가진이. 진이야 TV 켜줘 하면 TV 켜주죠. 그거입니다. 양식 양립성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일러의 폭발 사고 방지를 위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장치를 3가지 적으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암기법 보면 고하라는 이겁니다. 고하. 자, 같이 한번 써보죠. 먼저 1번 압력 방출 장치입니다. 자, 2번은 압력 제한 스위치고요. 자, 3번은 보조 수위 조절 장치입니다. 그리고 4번은 화염 검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법을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드린다면 고하가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특급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하는 장소 2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죠. 1급 방진 마스크 문제도 있는데 일단 이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자, 1번 베릴륨이 들어가는 거겠죠. 베릴륨 등과 같이 강한 독성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 장소가 되는 거고, 2번은 석유죠. 성면 취급자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급 방진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장소 2가지도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교재에 집필되어 있고 연달아서 집필되어 있으니까 바로 보시면 특급 방진 마스크와 1급 방진 마스크의 암기법의 차이를 아시게 될 거예요. 꼭 확인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도수율이 12인 어느 사업장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12건의 재해로 인하여 12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총 휴업일수가 146일이었을 때 강도율을 구하시오. 단 근로자는 연간 250일, 1일 10시간 근무하였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저희가 해설을 바로 적어 드릴게요. 자, 일단 강도율은 총 근로시간 수와 총 근로 손실일수를 알아야 하는데, 총 근로일수는 휴업일수로 구할 수 있지만 총 근로시간 수는 근로자 수가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도수율의 공식에서 분모에 총 근로시간 수가 들어가므로 여기서 도수율이 12임을 이용하여 총 근로시간 수를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풀이해야 됩니다. 자, 먼저 도수 들어가죠. 도수율은 총 근로시간 수 분의 재해자 수죠. 지금 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식을 바로 대입을 해보시죠. 총 근로시간 수 분의 재해수가 뭐죠? 10이죠. 12건 했을까? 12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그럼 이거를 방정식에 의해서 총 근로시간 수를 구하면 10의 6승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반대로 강도율에 대입을 시키는 거죠. 총 근로시간 수 10의 6승, 총 근로 손실일수 146 곱하기 365분의 250입니다. 왜? 단 근로자는 연간 250일이라는 단서가 주어졌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0.1이 나오는 거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해 주는 거겠죠. 이 문제는 조금은 연립 방정식의 느낌이 났습니다. 이항을 하고 문제를 좀 푸는 건데, 여러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을 거쳐오셨으면 이 정도의 이제 연립 방정식 문제는 충분히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풀이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계산 문제 특강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다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집안의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4가지를 적으시오. 참 제가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암기법이 굴필 매작이라고 들어갑니다. 자, 바로 풀어보죠. 자, 굴착, 굴의 굴착입니다. 굴착 방법 및 순서가 되는 거고 토사 반출 방법이 됩니다. 2번 필요한 인원 및 장비의 사용 계획이 있어야겠죠. 3번 매설물이죠. 매설물.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보호 대책이 됩니다. 이설 보호 대책. 4번 작업 지휘자의 배치기.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저희가 쇼츠 영상에도 많이 올라와 있죠. 굴필 매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아웃트리거를 못 펼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설했던 쇼츠 영상도 있고 다른 영상도 따로 있습니다. 일반 영상도 꼭 확인하시면 굴필 매작이 어떤 말인지 이게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 방법인지 그거를 보시면 이 굴필 매작에 대해서 한 방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 3가지를 쓰시오. 저희 교재 아주 간단하게 집필되어 있죠. 바로 들어가죠. 지지역이죠. 지하 수위 저하가 되는 거고요. 자, 2번은 지하수 흐름 변경. 그리고 3번은 흙막이 벽이죠. 흙막이 벽을 깊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지지 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랑 상반되는 내용 있죠. 히빙 현상 방지 대책도 3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보일링과 히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의 차이가 여러분들 점수 1점이죠. 많게는 3점까지도 차이를 내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잠암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아주 재밌죠. 침바라는 암기법인데 요즘에 저희 카톡방에서 저희 회원들이 침바 18이라는 암기법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참 재밌었습니다. 자, 먼저 풀어보시죠. 자, 치마 관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 및 제하량 등을 정할 것. 2번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복가지의 높이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1.8m 이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해주는 저희 암기법이 재밌죠. 침바 18입니다. 침바 18. 근데 원래 18이 아니고 1.8m입니다. 1.8m. 18m가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침바 18이라는 암기법도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침바 1.8입니다. 1.8. 참 뭔가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욕설이 들어가면 잘 외워요. 시발가자는 암기법도 있고 붕신이설이라는 암기법도 있고 뭔가 욕설이 들어가면 재미나게 생각하거든요. 욕설이 들어간 암기법도 결국 여러분이 시험 들어가서 그 문제를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욕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재미나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계산 문제 나왔네요. 12번. 기초 대사량이 7,000칼로리이며 작업 시의 소비 에너지가 2만 칼로리, 안정 시의 소비 에너지가 6,000칼로리인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에서의 에너지 대사율 RMR을 계산하시오. 이건 좀 쉽죠? RMR 공식 있죠? RMR은 기초 대사량 분의 작업 시 소비 에너지 빼기 안정 시 소비 에너지입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7,000분의 작업시 소비 에너지 나와있죠. 2만 칼로리. 그럼 2만. 안정 시의 소비 에너지 6,000 칼로리죠. 6,000 마이너스 6,000. 푸시면 2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것도 단위 없습니다. 단위 쓰시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던 문제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빛을 발하는 점광원에서 2m 떨어진 곳의 조도가 150 럭스일 경우 3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를 계산하시오. 여러분 이거 필기 때 많이 풀었던 문제, 필기 때 많이 나왔던 계산 문제죠. 바로 풀어보시죠. 자, 조도의 공식을 일단 암기를 하시고 조도는
거리 제곱분의 강도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뭐 말 그대로 조도가 나와 있죠. 조도 150이 나와 있어요. 150. 거리가 2m 떨어진 곳이랬죠. 그럼 2의 제곱분의 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면 강도는 600이라고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립 방정식을 해서 이항을 하고 푸시면은 600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제 조도로 가면 되죠. 자, 조도는 3의 제곱분의 6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6.67 럭스가 되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아무런 계산 문제에서 뭔가 주어진 게 없으면 무조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나오는 단서가 없을 때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물질 종류 7가지를 구분하여 적으시오 했습니다. 실제로 기출에서는 7가지라고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7가지는 알아놔야 뭐한가 제외하시오 했을 때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부식성 물질을 제외. 그러면 6가지 써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7가지는 크게 긴 문장도 아니고 긴 단어도 아니라서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풀어보시죠. 자, 1번 부식성 물질, 2번 급성 독성 물질, 3번은 인화성 액체가 되는 거죠. 자, 4번은 마찬가지입니다. 인화성 가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가 되는 겁니다. 그 6번 폭발성 물질이죠.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가산화물이 되는 거고, 7번은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가 되는 겁니다. 그 여 문제에서 조금 제가 재미나게 풀어드리냐면, 원래는 보통 1번부터 5번까지는 보통 외우실 거예요. 왜? 보통 시험 문제에 4가지 아니면 5가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일단 이 5개를 제가 지금 표현해드리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3번부터 5번까지는 다 인화성이 들어가요.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이렇게 외우시면은 3가지가 조금 외우시기가 편할 거예요. 3가지가. 그렇게 하고 위에는 부식성 물질 및 급성 독성 물질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요것도 하나의 외우는 방법이에요. 뭐 저만의 암기법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긴 강의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제 필답형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은 영상을 빨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혜연이자 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